이번에 한국의 숫골들이나 저는 숫골이라고 해서 싫어하는 사람 많은데요. 제가 뉴핑하면서 온갖 탄압을 다 받았습니다. 좌파 측의 댓글 폭탄도 받아보고 탄핵 관련해서 우파 쪽의 태극기 부대에 압박도 받아보고 진성당원이다 어쩌다 하면서 제 팬인 척 하다가 떠나가는 사람도 보고 온갖 꼴을 다 겪어도 제 주장을 뻗히지 않고 유튜브에 탄압을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내 소신대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소신대로 할 건데요. 자, 이번에 미국 대선 과정을 보면서 한국의 숫골과 미국의 숫골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태극기와 미국의 숫골들이. 오늘 근데 조선일보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양상훈 칼럼에서 이번 선거조차 야당이 패하면 야당 없는 나라 된다. 야 후보 10명 중에 야당이 달라졌다고 청년이 느끼게 될 그럴 만한 후보가 있냐? 그러면서 태극기가 문 도움이 된 역설 야당이 넘을 수 있겠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4월 총선에 왜 졌는지 궁금해서 민주당이 압승한 이후에 양상훈 주필이 청년 6명을 만났는데 모두 사전투표로 무조건 1번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 이슈가 그때 시끄러웠는데 조국 사태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했냐니까 야당이 싫다. 왜 싫으냐? 그냥 싫다는 겁니다. 설명도 못하면서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는 집권 세력에 대한 평가인데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 총선 싹쓸이 압승할 만큼 국정 운영을 잘한 것도 아니고 문제가 많았고 특히 청년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자기 문제로 느껴질 만한 것도 있었는데 양주필이 만난 청년들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에 전폭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양자택일이 되니까 민주당이냐 당시에 미래통합당이냐 하니까 그냥 실언 쪽을 외면해 버려서 그게 단지 코로나나 재난지원금만으로 설명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부감을 그냥 두면 한국의 투표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건 나라에도 해롭고 국민에도 해롭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이명박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보면서 젊은 층의 야당 혐오를 다시 생각하는데 사면 반대론이 매우 컸는데 문이 좀 놀란 것 같아서 바로 접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둘 사면해 줄만 한데 왜 그러느냐라고 보니 젊은 층의 반대론이 매우 컸다는 겁니다. 지난 총선에서 야당을 찍은 20대에서 40대는 20%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사면에 찬성한 20대에서 40대는 바로 그 20%라는 거예요. 이 세대에서 70%가 넘는 강력한 야당 비토층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의 지지도가 올라가지만 막상 선거가 되어서 투표장에 가면 20대, 40대는 또 여당을 지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4월 보궐선거도 그럴 건데 젊은 사람이 야당 그냥 싫다 하는데 교수 한 사람이 학생들과 끈질기게 파고들어서 대화를 했는데 태극기가 싫다. 그게 결론이었다고 합니다.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말하고 길 막고 젊은 사람들한테 뭐라 하고 이런데 혐오가 컸고 지난 총선에 서울 지역구에서 비호감이 높게 나온 야당 후보 원인을 분석해보니 태극기 부대가 떠오른다요. 막말하는 야당 정치인 혐오 이 중에 2, 3명에 대한 혐오가 컸고 그들이 다 태극기할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양상훈 본인도 지난 광화문 집회에 10월달에 참가했지만 재작년에요. 그런데 그는 아주 일반 시민들이 많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가 총선 전에 야당 중심으로 뭉치라 하니 그 사람들은 민주당을 찍어버렸다는 겁니다. 조선에서 봤을 때는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 10명이 있지만 이들을 놓고 과연 선거에 이기겠느냐. 즉 한국의 숫골화가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반발하게 만들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미국도 똑같아요. 트럼프가 지금 물러나면 애국당을 만들어서 정치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고별 연설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돌아올 거라고 정계 복귀 의사를 고별 연설에서 밝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최근에 물러나기 전날도 했고요. 애국당이라는 신당 창당을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공화당과 별도로 이 정당을 만들어서 재선에 도전하고 그래서 그 목적으로 측근 140명을 선거 전날 사면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가 사면해준 내용을 보면 배는 등 73명을 사면하고 임기 마지막 날 새벽에 70명을 감형을 했습니다. 배너는 사명 명단에서 빠진 걸로 알려졌는데 전날 배너 트럼프가 전화통화하고 포함시켰고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는 머릿속으로 대략 생각하는 선동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이를 일원화시킨 것이 배너이고 그가 우파 이데올로그인데 그가 트럼프를 좌우한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의 가치 마가를 밀어붙인 최측근인데 이 사람은 트럼프의 대표 공약인 멕시코 장벽 건설 모금을 한다면서 돈을 수십억 유용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사면을 했습니다. 배넌을 이렇게 사면해 준 것도 재기를 염두에 두고 그랬고 로저 스톤 측근 변호사, 악마의 변호사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또 펄린 NSC 보좌관까지도 봐줬고 자기 사업 후원가인 엘리엇 브로이도 사면해 줬습니다. 근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하나 나왔는데 트럼프가 퇴임하자마자 트럼프와 보조를 맞춰서 굉장히 싸운 프라우드 보이스라고 미국의 극우 조직이 있지요. 대표적인 지금 극우 조직이고 이거 외에 이제 QAnon 등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트럼프를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패배자다. 완전히 등을 돌렸어요. 오늘 새벽에 벌어진 미국의 취임식에서 애초에 극단주의자들이나 한국의 숙골들의 기대와는 달리 미국이 조용했습니다. 어디에서도 총격이나 무슨 폭탄이나 무장 항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원인의 핵심은 트럼프의 극우 조직 핵심인 프라우드 보이스 내부에서 트럼프 비판이 확산된다는 겁니다. 이 내부의 온라인 모임에서 트럼프에 대해 완전한 패배자, 협작군, 약체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럴만 하죠. 그가 지난 6일날 의사당으로 돌격해놓고는 지는 빠지고 또 그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비판을 지살기 위해서 하고 평화적 정권 이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가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화가 나서 트럼프와 공화당 지지 집회는 참석하지 말라고 지시까지 위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당 난입 사태인 6일 프라우드 보이스가 핵심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180도 입장 변화했어요. 이들의 입장 변화는 의사당 난입 사태 후에 패배를 인정하고 백악관을 비워준 것을 지지자들에 대해 트럼프가 지 살라고 지만 빠져나갔다. 배신했다라고 보면서 일부 프라우드 보이스 회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들 중에 지금 붙들려 가가지고 깜빵에 가 있고 앞으로 깜빵에 갈 사람이 수백 명인데 이들에 대해서 사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트럼프 지 측근들만 해준 데 대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우드 보이스뿐만 아니라 오스키퍼스나 또 3%나 이런 다른 극단 그룹에 대해서도 트럼프를 비판하고 한때 트럼프를 딥스테이트로부터 미국을 구제할 구세주로 여겼던 QAnon 음모론 집단에서도 이합 집산이 되면서 QAnon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한 기업가는 바이든 취임식 직후에 이제 QAnon 활동을 안 하겠다. 그러면서 회원들한테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고 시민들의 의무는 헌법 준수다.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라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자기 뜻대로 대중을 선동하지도 못했고 지금 죽도 밥도 안 돼버리면서 그를 지지했던 핵심 극우 조직도 와해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6일 의회 습격 행사 때 8,000명밖에 안 왔지요. 일부 10만이라고 포장되었는데 이것부터도 이 몰락의 징조가 보였죠.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극자 극우 같은 극단적인 선동을 일삼으면서 대중을 자극하는 집단은 그것이 배제되어야 정치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도요. 일부 숙고라된 세력들을 이젠 따끔하게 나무라고요. 나무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제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는 한은 한국의 보수는요. 그들 때문에 안 됩니다. 이 조선일보 자체도 얼마나 이들이 야가가지고요. 태극기나 이런 것도 비판 잘 안 합니다. 구독 떨어질까봐요. 이런 칼럼을 썼겠습니까? 숙골에 버림받은 트럼프나 숙골 때문에 망하게 생긴 한국의 보수 다 비슷한 입장이에요.
저는 숫골에 무슨 태극기 들고 다니고 거친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그들이 내세우는 가치만큼은 미래지향적이고 한국 사회의 문제를 대변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조차도 없이 지연 말단적인 데 쏠려 다닌다는 겁니다.